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점이 채널의 이 언니 이동생입니다. 안녕. 여러분, ISA 계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꿀팁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ISA 계좌가 이번 연도부터 유행한 건 아닌데 혜택이 갑자기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2021년부터 ISA 계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만기인데 이거를 제가 사용해봤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해서 손해봤던 경험까지 여기다가 영상에 갈아 넣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손해보지 마시라고 저희가 ISA 계좌에 대한 정보랑 장점, 단점, 그리고 계좌 개설하는 방법, 그리고 바뀌는 정책까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로 정말 정말 다재다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펀드도 할 수 있고, 다재다능해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ISA 계좌는 총 4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번 신탁형, 그 다음에 2번 1인형, 그 다음에 3번째 중개형, 그 다음에 4번째 국내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탁형은 뭐 상품을 직접 내가 고르고 이제 일임하는 거예요. 신탁업자한테 맡기는 거고요. 1인형은 이제 네가 대신해줘. 뭐 금융사한테 맡기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중개형이에요. 중개형은 셀프로 계좌를 틀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덜 들거나 뭐 아예 없을 수도 있고 혜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국내 주식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배당금을 받거나 할 때 쓰는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중개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중개형을 고르고 나면은 서민형, 일반형, 그 다음에 농어민형이 있습니다. 농어민은 아시겠죠? 근데 일반형이랑 그 다음에 서민형 이렇게 두 가지 분리가 되는데 이것도 서민형에 따라서 일반형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근데 요거의 기준은 연봉 기준이에요.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서민형, 그 다음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은 일반형으로 들어갑니다. 종합소득으로 따지면 3,800만 원 이하는 서민형, 그 다음에 3,800만 원 이상은 이제 일반형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언니가 속해 있는 형은 무슨 형이에요? 아, O형이요? 농담이고요. 그때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서민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 좀 괜찮았어요. 그럼 지금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습니다. 저 이제 만기 되면은 일반형으로 바뀌어요. 좋은 거겠죠? ISA 계좌 개설 방법도 엄청 궁금하실 텐데 생각보다 간단해가지고 이 동생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ISA 계좌는요, 여러분이 아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비대면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쓴 어플에서도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수수료가 가장 싼 증권사에서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어야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ISA 계좌의 장점은 이 언니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의 장점부터 알고 가겠습니다. 장점은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소득을 계산해주는 수익통산이라고 제가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처음 들어봤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월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점이 아주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농어민이랑 그 다음에 서민형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눠봤을 때 비교하면 ISA 계좌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는 내가 세금을 안 물어도 된다 였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는 500만 원까지 세금을 안 해도 돼.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2.5배 올랐어요. 그리고 농어민이랑 서민형은 원래 400만 원까지 한도였어요. 비과세 혜택이. 근데 올해 1,000만 원으로 2.5배 대폭 확대됐습니다.
비과세를 받는 그 범위도 확대가 됐지만 어쨌든 이제 연간 납입 한도도 확대가 됐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가 원래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4천만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고요. 총 납입 한도도 원래는 1억까지였어요.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1억은 사실 큰 돈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근데 이번에 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ISA 계좌가 진짜 대폭 혜택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그 비과세 혜택을 넘어가지고 배당금을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라고 해가지고 9.9%의 세금을 적용해주는 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ISA 계좌는 너무 똑똑해요. 손실 난 거, 수익 난 거 다 합해가지고 세금을 내게 해줍니다. 원래는 이제 손해 난 것도 내가 만약에 배당금을 받았어. 그래도 손해 난 거지만 어쨌든 배당금을 받았으니까 그 배당금에 대한 이자 뭐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과 손실의 합산 순소득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게 좀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월이 가능하다는 점이 만약에 이제 넣는 금액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올해 1,000만 원밖에 못 넣었어. 그러면 내년 되면 2월 되는 거지.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3천만 원 플러스 내년에 또 4천만 원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 7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못 넣은 금액이 2월 될 수 있다. 그래서 2월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까지만 중도 인출은 할 수 있어요. 단 인출 금액만큼 저축 한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이 맥스인데 4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4천만 원을 내가 돈이 필요해서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뺐어. 그럼 내 통장에 있는 건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2천만 원을 다시 넣진 못해요. 그러니까 저축 한도가 다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다시 넣으려고 해도 못 넣어요.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내가 넣는 것도 가능하고 빼는 것도 가능한데 다시 넣는 건 안 된다고요. 이 언니가 ISA 계좌의 장점을 알려줬는데요. 단점이나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그쵸. 왜냐면 이 계좌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제가 꼽은 단점은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거. 이거는 3년 이상 의무 보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이 넘어야지만 그런 비과세 혜택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정말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과세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이제 다 비과세로 면제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해야 되는 점. 그게 단점이라면 좀 약정이 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해외 주식은 불가합니다. 국내 주식만 가능하다는 점. 대신에 이제 펀드나 ETF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어쨌든 이게 완전 시행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혜택이 확대된 것은 2024년 2월부터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발표할 예정이라서 아마 이게 적용되는 거는 2024년 상반기쯤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권사나 은행사나 딱 한 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주의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는 다 현금을 하라. 네,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 언니, 저는 당장은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지금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3년은 최소 보유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를 지금 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년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계좌는 만들었는데 2년 후에 투자를 해. 그럼 난 지금처럼 2021년에 투자를 했지만 2023년에 만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올해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년도 안 남았는데 내가 비과세 혜택은 다 받아가면서 이제 계좌는 해지되는 거지. 그래서 하루빨리 만들어 놔야지 이제 혜택은 언제든지 3년만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빨리 만들어 놓고 묵혀놨다가 이제 돈이 생기면 거기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도 받고 삼성전자 사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빨리 만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루빨리 그냥 만들어서 킵해놨다가
그리고 이제 진짜 투자할 때가 있으면 그때 투자하고 그리고 그 배당금은 비과세 혜택을 알뜰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SA 계좌 개설을 2021년도에 하고 나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올해 내가 작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손실이 얼마나 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배 아프지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배당금도 많이 안 받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배가 아프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19만 2,68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세금으로 낸 돈은 바로 28,220원입니다. 그럼 무려 3만 원 정도나 제가 세금을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3만 원을 만약에 ISA 계좌에서 했으면 이 3만 원 더 아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개미니까 뭐 3만 원 정도야, 뭐 15.4% 3만 원 뭐 괜찮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어.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배가 아파요. ISA 계좌로 만들면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뭐든지 알아보고 먼저 알아봐야지 이렇게 똑똑하게 투자하지. 그때 이 동생도 만들었고 저도 만들었지만 저는 등한시해가지고 일반 계좌로 계속 거래를 했고 이 동생은 알뜰하게 ISA 계좌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동생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어요? 저도 많이 투자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2만 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약간 되게 몇백만 원씩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뭐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배당금을 그렇게까지 안 받아. 그래서 그러니까 확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똑자매가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거를 다 풀어드렸고요. 저희가 방법까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000명이 넘어버린 우리 똑자매 넘었어요? 아니 안 넘었어요. 이제 이 영상 보셨으면 아마 3,000 몇 명 되어 있을 거라 확실히. 어쨌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